세션들 많이 좋은 거 많았지만 특히 이런 이 스위프트 성능에 대한 세션이 그걸 보고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모르고 했던 게 많았구나 뭐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돼서 이 세션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뭐 RX 스위프트 만봉님이랑 같이 하려고 했다가 밀렸습니다. 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기초적인 내용도 좀 하고, 그때 나중에 좀 복잡한 내용까지 있어서 좀 말이 빨라질 수 있고 그런데 좀 휙휙 지나가고 정신 없더라도 한번 쫙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나중에 스위프트 개발할 때 많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처음에 간단한 기초적인 밸류 시멘틱스, 밸류 타입을 이용한 밸류 시멘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위프트 성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 뭐 체크해봐야 될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스위프트의 뭐 스트럭트, 클래스, 뭐 프로토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법들의 성능의 요소들이 어떻게 최적화 요소들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일단 밸류 시멘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밸류 시멘틱스는 뭐 말이 어렵지만은 간단합니다. 그냥 뭐 밸류 타입을 이용한 그런 뭐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피 바이 밸류 시멘틱스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인티저나 더블 뭐 그런 값들을 이용한 뭐 그런 시멘틱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포인터가 복사되는 그런 참조 시멘틱스, 레퍼런스 시멘틱스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오브젝트 C나 자바 등에서 많이 익숙하죠. 스위프트에서는 이런 밸류 시멘틱스를 좀 하기 위해서 좀 복잡한 밸류 타입들을 도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스트럭트, 인원, 튜플 같은 게 있습니다. 밸류 타입의 특징은 모두 아시겠지만 변수할 당시에 스택의 모든 값 전체가 저장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 그 변수에 있는 값들을 다른 변수에 이제 할당을 할 때 레퍼런스 시멘틱스와 다르게 값 전체가 복사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힙을 안 쓰고 레퍼런스 카운트를 안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클래스랑 스트럭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작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클래스의 예를 들면은, 포인트가 클래스일 때는 처음에 포인트를 할당할 때 뭐 스택에 레퍼런스가 쌓이고, 그 다음에 힙에 관련된 실제 정보가 들어갈 구조체가 할당이 돼서 일단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다른 변수에 옮기게 되면은 단순히 레퍼런스 하나가 추가가 스택에 더 쌓이고 같은 힙의 영역을 가리키게 되는 그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값을 바꾸더라도 둘 다 같이 값이 바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 타입인 스트럭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포인트가 이제 할당이 되면 힙을 전혀 안 쓰고 스택에만 값들이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카피하게 됐을 때도 값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메모리 영역에 값들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변수를 바꾸더라도 원래 있던 부분은 카피가 되기 때문에 서로 분리가 되겠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밸류 시멘틱스는 이런 특징 때문에 이제 값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제 서로 같아야 된다, 달아야 된다, 그걸 구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게 가장 이제 밸류 타입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케이터블이라는 프로토콜을 구현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현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케이터블이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냥 만약에 CJ 포인트라는 걸 이케이터블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전역 변수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그것이 같다 다르다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밸류 타입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값이 분리되어 있고, 이제 참조 타입과 다르게 여기서 변수를 바꾸더라도 딴 데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고 있는 예제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뮤터블한 배열이 하나가 있을 때 그걸 어시nk하게 이거를 변수로 넘기면 이제 여기서 복사가 일어나고 가기 때문에 원래 값이랑 다른 값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그 값을 변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넘기더라도 서로 원래대로 그 동작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근데 저도 그랬고, 항상 밸류 타입을 얘기할 때 이런 배열이 사이즈가 한두 개, 사이즈가 얼마나 큰데 이걸 꼭 카피하는데 성능이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카피는 사실 굉장히 빠른 오퍼레이션입니다. 사실 요새 하드웨어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타입들, 인엄과 튜플, 스트럭처 같은 거는 아주 굉장히 크지 않은 한은 이제 복사하는 데는 큰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 수준이고, 이따가 많이 설명을 하겠지만 내부 데이터에 힙과 혼용하는 내부 데이터가 클래스가 있거나 그러면은 좀 이제 복사할 때 많은 복잡함이 있거든요. 그때는 일단은 그냥 클래스 이용하는 복사하는 정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또 요새 스레드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이뮤터블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뮤터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뮤터블이 모두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사실. 근데 이뮤터블은 참조형이어도 이제 다른 스레드에서 서로 이제 문제를 발생시킬 일이 없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요새 많이 유행하는 함수형 패러다임과 같이 많이 알려지게 됐고, 하지만 그 함수형 패러다임 이전에도 많은 언어에서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이 쓰던 오브젝티브-C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의 배열을 그냥 넘겨서 새로운 오젝트를 만들어서 쓰는 그런 형식을 많이 차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게 언제나 이뮤터블의 답은 아닙니다. 오브젝트-C에서 많이 쓰던 이제 이뮤터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레이를 여러 개를 합친다 그러면은 항상 이런 여기서 하나를 기존의 어레이를 추가를 해서 하나의 어레이를 더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계속 개체를 생성하고 스트링을 카피하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능상으로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이런 경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오브젝트-C에서 뮤터블 어레이로 해서 그냥 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고, 스위프트 어레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죠. 그리고 이뮤터블을 쓸 경우에는 다른 문제도 있는데, API가 좀 아까도 비슷한 상황인데 API가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가 있고 스피드가 있는데, 이거를 뮤터블에서는 스피드만 바꿀 수가 있는데, 이뮤터블에서는 새로 대시보드를 새로 만들어서 카에다가 할당을 해야 된다. 그러면 API가 사실은 좀 이상하죠. 이런 경우는 사실 힙과 레퍼런스 카운팅도 생기기도 하고, 컴파일러가 최적화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드를 오젝트가 새로 갈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 API 자체가 대시보드를 새로 갈아 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치면은 카도 이런 식으로 뮤터블하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도 이제 클래스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건 아니고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함수형만 쓸 수도 없고, 스위프트를 할 거면은 사실 함수형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OOP를 벗어날 수 없는데, 여전히 상속은 되게 훌륭한 도구고, 그리고 밸류보다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UI 뷰 같은 그런 때는 레퍼런스 타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밸류의 타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메모리 얼로케이션, 메모리 할당하는 부분이 스택에 하냐, 힙에 하냐, 그거에 따라서 성능에 큰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카운팅이 있냐 없냐도 은근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메소드를 호출을 할 때 컴파일 타임에 하냐, 스테이틱하게, 아니면 런타임에 다이나믹하게 할 수밖에 없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에서 각각에 대해서 왜 그것이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힙 할당의 문제는 일단은 할당할 때 빈 곳을 찾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힙은 이렇게 프래그멘테이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4개짜리 워드를 할 때 여기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이 많이 연구가 돼 있지만 어쨌든 쉬운 그 과정만은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그것보다 그 과정 자체가 스레드 스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과정을 할 때 다른 스레드끼리 충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락이나 뭐 그런 기타 등등의 동기화 과정, 그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스레드를 잠시 멈추는 것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능상 큰 그 저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 힙 할당은 단순히 이제 스텝 포인터만 이렇게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하고 그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그 성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힙 할당을 줄이는 뭐 그 예제를 한번 최적화 예제를 한번 보면은 만약에 이런 우리가 맵을 많이 쓰시는데 맵에 대한 마커 이미지를 리턴하는 그 함수를 만들고 그것을 되게 빈번하게 한다고 했을 때 캐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캐시를 스트링을 키로 하고 UI 이미지를 받는 그런 캐시를 할당을 하고 그 키를 컬러와 뭐 이 우리가 마커에 있는 뭐 네임이랑 뭐 이런 변수들을 받아서 키를 이런 식으로 스트링을 만들면은 매번 이거를 그 해시를 부를 때 히트를 하더라도 항상 힙을 할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루프 안에서 막 빈번하게 뭐 돌거나 하면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키를 밸류 타입으로 바꾸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키를 스트링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트럭처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것들, 이 안에 있는 것들도 다 이게 밸류 타입이고, 이렇게 된다면, 뭐, 키가 되려면 해시업을 해야 된다. 이건 뭐, 많이 찾아보지 마실 거고. 그래서 이런 코드를 어트리뷰트, 해시업 키를 바꿔서 최적화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부분의 오퍼레이션은 힙을 전혀 안 쓰고 그냥 스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레퍼런스 카운팅, 그 다음에 이제 힙 다음에 레퍼런스 카운팅의 문제인데 이 레퍼런스 카운팅은 정말 자주 실행이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뭐 루프 안에서 뭐 동작할 때도 나왔다가 없어졌다 뭐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것도 단순히 랩 카운트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스레드 세이프하게 동작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 카운팅의 동작을 한번 간단히 알아보게 되면은 처음에 그 클래스를 할당할 때 레퍼런스가 하나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에 할당을 하게 되면 리테인이라는 게 그 포인터에 대해서 리테인하는 그 함수가 내부적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메소드를 호출할 때도 그 안에서의 블락에서 C에 대해 C가 레퍼런스를 하나 또 받기 때문에 리테인을 하고 끝날 때 릴리즈를 하고 그 다음에 또 C1을 다 쓴 다음에 또 2를 만들면은 그때 또 릴리즈를 하고 그다음에 이 블락이 끝날 때 C0에 대해서 릴리즈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이제 ARC 관련된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것도 다 손으로 넣었었죠. 이제 ARC가 나와서 뭐 거의 GC가 GC가 있는 환경과 비슷하게 해서 되게 편하다고 하지만 이제 백그라운드에서는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알았으면 해서 예제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심지어 루프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본다. 그러면은 요 리테인 릴리즈가 엄청나게 많이 울리게 되겠죠. 그래서 성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ARC 다음에 메소드 디스패치, 그러니까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 메소드는 실제로 컴파일 시점에 메소드의 실제 코드 위치를 안다면은 실행 중에 그것을 찾는 과정이 없이 바로 그 코드 주소로 점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컴파일 타임에 그것들의 최적화, 뭐 메소드 인라이닝 등의 최적화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메소드 인라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그 컴파일 시점에 메소드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그 메소드 내용을 그 부분에 그냥 붙여놓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메소드를 실제로 호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콜스택에 대한 오버헤드가 줄고, 이제 뭐, 레지스터 같은 인스트럭트 캐시 같은 것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컴파일러 추가적인 최적화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냥 붙어 있으니까 뭐 반복적인 작업을 컴파일러가 알아서 없애준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인라이닝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인라이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런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의 드로우를 부르는 외부 글로벌 변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글로벌 변수를 부를 때
인라이닝을 한번 할 때 컴파일 타임에 이거는 포인트에 들어오구나. 그래서 포인트에 들어오를 여기다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에 들어오를 한번 보니까 또 요 들어오 안에 있는 요 내용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갖다 붙여 놓습니다. 물론 이게 소스 레벨에서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개념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뭐 최적화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단계의 호출이 줄었고 두 코드가 붙어서 추가적인 최적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이제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데 다형성 뭐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스태틱한 그 디스패치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이 폴리모피즘을 쓸 때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최상위 슈퍼 클래스로 드로우볼이 있고 그거 드로우볼은 이제 드로우라는 메소드가 있고 포인트와 라인은 그 드로우를 오버라이드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때 이 함수에서는 드로우로 타입으로 정의된 것에 드로우를 부르는데 이 런타임 이거는 컴파일 타임에 이게 어느 건지 알기가 힘들죠. 이게 포인트인가 라인인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어떻게 할지를 한번 보면은 이 실제 런타임에 이 D가 뭔지는 런타임에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D가 라인이구나. 이 라인의 타입을 보니까 이 안에 V테이블이라고 있는데 이 V테이블 안에는 이 드로우를 오버라이드한 메소드들의 주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찾아서 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파일 타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이나믹 디스패치가 되는 거고 요점, 뭐 말은 복잡했지만 요점은 실제 타입을 컴파일 시점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번 코드 주소를 런타임에 찾아야 된다. 그래서 스태틱한 거에 비해서 뭐 단지 이것만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스레드에 관련된 문제도 없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컴파일러가 최적화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속도 저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스위프트가 성능이 좋아졌다고 많이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사실 그 오브젝티브 C에 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오브젝티브 C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메소드 디스패치가 메시지 샌드 방식이에요. 어떤 분 얘기냐면은 이런 메소드를 콜을 했을 때 항상 실행 중으로 이 함수를 이런 함수가 호출돼서 동적으로 이걸 찾아서 호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 메소드 인라이닝 같은 거 할 수가 없어요. 하기 힘들어요. 뭐 물론 이런 것 때문에 강력하고 이제 런타임에 뭐 함수를 바꾼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뭐 성능적인 큰 저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능을 뭐 좋게 하기 위해서 할 습관들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뭐 오버라이드 돼서 상속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프라이빗 만들든지 아니 파이널 만들든지 펑션이나 그 베리어블에 그렇게 해주면은 사실 그 컴파일 타임에 요 메소드는 더 이상 하위 클래스에서 항속을 받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인라이닝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최적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뭐 그 밖에 또 다이나믹 뭐 키워드 웬만하면 쓰지 않는다거나 오브젝티브 C를 연동을 최소화한다거나 그리고 컴파일 빌드 옵션에 풀 모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키라고 애플에서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풀 모드 옵티마이제이션은 빌드 시에 이제 모든 파일을 한 번에 분석해서 이게 과연 진짜 하위 클래스에서 불릴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뭐 그거를 최적화를 해줘서 우리가 뭐 파이널이나 프라이드 안 해도 그거를 이제 자동적으로 인라이닝도 해주고 뭐 그런 최적화를 해주는 그런 옵션이고요. 여기에 뭐 빌드 옵션에 요 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느립니다. 이거 그 개발 그 디버그 스킴에 넣었다가는 완전히 뭐 성격 버릴 일이 있고요. 하지만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아직 크게 신뢰도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 동작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아직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여태까지 지금 성능에 관련된 세 가지를 봤죠. 메모리 할당, 그리고 레퍼런스 카운팅, 메소드 패치.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쓸 때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스택이냐 힙이냐 뭐 어디냐 이거냐 그러면은 스택에서 힙을 바꾸면은 이게 더 초록색으로 가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추상화 기법들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각각의 이러한 추상화 기법들에 대해서 좀 아까 이제 세 가지 영역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래스, 맨 처음에 클래스부터 알아볼게요. 클래스, 뭐, 아까 예를 들었던 같은 코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래스는 레퍼런스 카운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성능 저하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코드에는 성능 저하가 이제 2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자면은 뭐 메모리 어로케이션은 힙을 쓰고, 레퍼런스 카운팅 쓰고, 그다음에 메소드 디스패치는 다이내믹을 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뭐 크게 뭐 성능이 중요한 쪽에서는 이제 스트럭트가 낫지 않나, 뭐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대신 클래스에 뭐 파이널을 쓰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베리어블들이나 뭐 그 함수들을 파이널로 정의를 했을 때는 뭐 대부분 이 앞에 두 개는 같지만 메소드 디스패치는 스태틱이 돼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성능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밸류 타입의 대표적인 이제 스트럭트인데, 스트럭트 안에 뭐가 들어있냐, 그거에 따라서 성능이 굉장히 바뀌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순수하게 이제 스트럭트 안에 밸류 타입만 들어있을 때, 그때의 그 상황을 한번 보자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죠. 그냥 스택.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메모리 올로케이션도 그냥 다 스택에서만 일어나고, 레퍼런스 카운팅도 없고, 메소드 디스패치도 없다. 뭐 이거는 뭐 상속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그거는 없다는 얘기고, 대신 좀 다른 상황이 있어요. 이거 스트럭트지만 안에 두 가지 있죠. UI 폰트는 클래스고, 스트링은 UI 클래스는 클래스 타입이고, 스트링은 밸류 타입인데 밸류 타입 안에 사실은 클래스가 숨어 있습니다. 스트링은 밸류 시메틱스로 동작을 하지만 내부에 스토리지가 클래스 타입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피할 때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카피할 때 이 레퍼런스 카운팅이 동작을 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어레이나 뭐 딕셔너리 같이 다른 레퍼 함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동작을 한번 이제 보자면은, 일단은 레이블에 대해서 폰트가 이제 클래스고, 이거 이제 메시지인데, 이제 폰트에 대해서 먼저 보자면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블을 생성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겠죠. 스택에 C1이 생기지만 그 안에 스토리지는 힙에 있는 클래스를 가리키고 있고, 폰트도 힙에 있는 클래스를 가리키고 있고, 이거를 카피했을 때는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요. 카피를 했을 때 밸류라서 이 스트럭트 자체는 복사가 되지만, 이 스토리지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 레퍼런스 카운트가 리테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폰트도 리테인을 하게 되고, 이걸 다 쓰고 릴리즈를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두 개 다 릴리즈를 하게 되는, 스토리지도 릴리즈하고 폰트 릴리즈하고. 레퍼런스 카운팅 한 번 할 때마다, 카피를 한 번 할 때마다 레퍼런스 카운팅이 두 번씩 일어나는 거죠. 리테인, 텍스트 스토리지에 대해서, 폰트에 대해서, 스토리지에 대해서, 폰트에 대해서. 그래서 스트럭처 타입의 참조 안에 프로퍼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참조 타입이 일단 가진 스트럭트는 메모리 어로케이션은 없고, 이거 미리 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 디스패치도 뭐 스태틱이지만 레퍼런스 카운팅은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예를 든 것처럼 스트링이 쫙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레퍼런스 카운팅 카피할 때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럭트를 복사를 할 때는 이만큼 많은 레퍼런스 카운팅이 일어나게 돼서 굉장히 성능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참조 타입을 줄이는 최적화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스트링 및 요 딕셔너리까지 해서 9개의 참조 타입이 있어요. 밸류 타입이지만 이 안에 것까지 생각해서 9개의 레퍼런스 카운팅을 한다 볼 때, 한번 카피할 때마다 9번의 레퍼런스 카운팅을 하겠죠. 이것을 이런 코드를 만약에 고친다고 생각했으면, 요 위에 부분은 NSURL로 커버가 되니까 NSURL로 하나를 퉁치고, 그리고 메소드나 버전 같은 거는 정해진 값이잖아요. 그래서 요 이넘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호스트 같은 거는 어쩔 수 없다 치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요 스트럭처 안에 레퍼런스는 2개가 된 거예요. 9번에 한 번 카피할 때 9번의 레퍼런스 카운팅이 일어나는 걸 2개를 줄인 거죠. 그래서 값에 이런
그 최적화의 포인트는 값을 이제 제한이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인원으로 만들어준다든지, 그리고 이런 다수의 클래스를 하나의 클래스로 몰아준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성능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럭트를 여러 가지 봤고, 그 다음에 저 발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토콜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토콜 타입은 뭐 자바의 뭐 인터페이스나 뭐 기존의 오브젝티브C의 프로토콜하고 똑같죠. API, 코드 없이 API 정의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상속이 없는 폴리모픽 다형성을 구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하지만 스위프트에서 가장 큰 특징이 밸류 타입인 스트럭트에도 이제 이 프로토콜 타입을 적용이 가능해요. 이거 굉장히 되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밸류 타입 시메틱에서 다양성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토콜을 이용한 밸류 타입 다양성은 뭐 앞에서 프로토콜 뭐 POP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드로우블에 대한 프로토콜을 만들어주고, 이 포인트와 라인을 그걸 뭐 이제 컴포트 한다고 해서 이제 하고 드로우블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양성의 가장 중요한 거는 대표 타입을 써야 돼요. 그래서 드로우블에 대한 어레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드로우를 불러준다고 봅시다. 이렇게 된다면 이 D는 라인이 될 수 있고 그쵸. 예.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절차는 뭐 추상 메소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걸 구현을 하고 변수를 프로토콜 타입으로 정의를 하고 실제 메소드를 호출한다. 이런 게 다양성의 뭐 실례인데,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변수 할당에 대한 의문점이 첫 번째인데, 클래스면은 주소값이니까 모두 같은 사이즈지만 스트럭트인 포인트와 라인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이건 2개의 워드고 이건 4개의 워드고, 어떻게 드로우블로 정의를 해서 메모리를 정의를 했는데, 메모리를 스택에 하려면 미리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얼마나 사이즈인지를 알고 값을 저장할까? 라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거는 클래스 다양성 구조가 아니라서 V 테이블이 없는데 어떻게 그 함수를 찾아서 호출할까?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프로토콜 타입의 변수 할당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런 식으로 드로우블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드로우블 어레이 밸류 타입이 있고, 거기 힙에 거기 그 어레이에 이런 식으로 배열이 생깁니다. 근데 이 사이즈가 사실 뭐 밸류 타입이가 뭐가 떠나서 어레이에서는 이 사이즈가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와 저 위에가 안 나온다. 예. 이건 모두 같은 사이즈고, 이 포인트와 라인은 이거는 2워드고 이건 4워드고 이렇게 다른 사이즈잖아요. 이걸 어떻게 놓는지, 그게 가장 큰 궁금점입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에서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existential container, 발음이 어려운데 번역하기가 좀 어려서 그냥 썼습니다. 뭐 존재론적인 컨테이너, 실제 어떻게 넣느냐에 대한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토콜 타입을 실제 값을 넣고 관리하는 그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에 밸류 버퍼가 3워드가 있어요. 우리 32비트 CPU에서는 4바이트니까 4바이트씩 3개, 12바이트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그 뒤에 메타데이터가 듣는 뭐 정해진 사이즈의 영역이 있어요. 그럼 이 전체가 정해진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이 정해진 사이즈를 아까 이 어레이에 넣고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트럭트가 3워드 이하인 경우, 이건 2개니까 앞에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냥 뭐 모든 다른 뭐 복잡한 과정 없이 여기 저장이 되게 되고, 나머지 하나는 뭐 낭비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3워드가 넘는 경우, 이게 4개예요. 4개면은 어쩔 수가 없이 여기다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힙에다 저장합니다. 힙에 저장을 하고 첫 번째에서 거기에 포인터를 하게 되고. 예. 그런데 이런 2개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할당하고 되게 복잡한 과정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Value Witness Table, VWT라는 것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이런 메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인텐셜 컨테이너를 생성 해제를 담당하는 그런 인터페이스고요. 이 프로토콜 구현하는 각자의 타입, 포인트에도 있고 라인에도 있고, 각각마다 그게 실제 구현체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게 되는 거냐면,
실제 스택에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가 두 개가 있을 때, 맨 처음에 뭐 거기다 카피를 한다. 그럴 때 처음에 얼로케이트를 합니다. 처음에 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얼로케이트 할 일이 별로 없고, 라인은 이제 힙을 잡고, 그 다음에 카피를 하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카피가 하게 되고, 카피가 다 끝났을 때는, 이제 해제, 뭐, 메모리에 있는 걸 지우고, 그 다음에 디얼로케이트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동작들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VWT를 어디서 가지고 있느냐? 여기 메타데이터 영역에 이 VWT를,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서, 카피가 되더라도 계속 VWT 데이터를 계속 가져갈 수 있게 그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 디스패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나믹하게 메소드를 어떻게 찾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이거는 프로토콜 위치니스 테이블이라고 아까 뭐 김정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포인트에도 드로우블에 해당되는 뭐 드로우의 실제 구현체 포인터가 가진 어떤 데이터가 있고, 테이블이 있고, 이 라인도 따로 있고, 이 각각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프로토콜 위치니스 테이블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컨테이너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포인터를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이나믹 디스패치 할 때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메소드를 찾게 됩니다. 간단히 뭐 요약을 해드리면은 밸류 타입이므로 값 전체가 카피가 되는데, 대신 세 워드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히 거기 안에 밸류를 카피를 해서 이용하게 되고, 이거 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걸 생성하고 또 힙을 따로 또 생성하고 저장된 값을 새로운 힙에 할당 후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자면은 라인만 볼게요. 일단 4개짜리 라인의 드로우블을 일단은 드로우블로 타입으로 선언을 해서 라인을 할당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스택에 익지스텐셜 컨테이너가 생기고, 그 다음에 힙에 관련된 데이터가 실제로 들어가는 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변수에 할당을 하게 되면 힙에 하나가 더 쌓이게 되겠죠? 더 쌓이게 되는데, 문제는 되게 웃긴 게 복사가 됩니다. 요 힙이 원래 레퍼런스 타입 같은 거는 같은 걸 하고 레퍼런스 카운트를 하는데, 이거는 이 힙 자체를 다 복사를 해요. 밸류 타입이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이거 바꿨을 때 이것만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힙은 쓰지만 레퍼런스 카운팅이 없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카피마다 이 힙을 항상 할당을 하니까 이거 엄청나게 큰 성능 저하 요소가 되겠죠. 자, 이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 부분이 문제죠. 4개 있는 게. 이걸 계산하려면 스토리지를 만들어요. 올스트링 비슷하게. 스토리지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다가 우리가 넣을 데이터 4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실제 라인에서는 그 스토리지에 대한 레퍼런스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드롭을 할당을 할 때 이거는 실제 요 컨테이너가 만들어질 때 넘어서 생긴 힙이 아니라 요 라인 스토리지에 대한 게 한 레퍼런스만 저장이 되는 거죠. 요 스토리지. 이거 잘못 썼는데 이게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도 요것만 복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걸 가르치게 되고, 이건 단순히 레퍼런스 카운트가 2개가 되는 그런 개선으로 인해서 힙 복사 대신 더 싼 레퍼런스 카운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신 하지만 값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2개가 다 바뀌게 되죠. 이거 밸류 타입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카피 온 라이트라고, 만약에 우리가 x2를 만약에 바꾼다 생각했을 때 겟터에서 이건 레포고 x2에 셋을 했을 때 스토리지를 새로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요것에 대한 레퍼런스 카운트가 있냐 없냐를 알아보는 건데, 없으면은 사실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이 요거 쓰면 되는 거고, 있으면은 하나를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게 실행이 될 때 새로 스토리지를 같이 복사를 해서 새로 만들어요. 그럼 각각의 레퍼런스 카운트 하나짜리인 서로 다른 오브젝트가 할당. 그래서 여기에 카피를 x2에다가 카피를 해도 요것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타입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전혀 그냥
이 상태로 쓰기 때문에 전혀 이제 뭐 메모리 할당이 추가적으로 안 일어나지만 쓸 때만 쓰는 작업에서만 이제 레퍼런스 카운팅을 복사 작업을 한다. 그래서 뭐 성능을 개선할 수가 있다.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에 대해서 다시 뭐 요약을 해드리면 변수가 프로토콜 타입으로 정의될 때 쓰이는 거고 프로토콜을 통한 다양성,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내부적으로 동작이 복잡하긴 해도 쓸 때 빼고는 대부분 이제 클래스 쓰는 것과 성능상 큰 차이가 없는 둘 다 힙도 할당하는 거고 메소드 다이내믹 디스패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래스는 VTab을 쓰지만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PWT를 써서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일 뿐 둘 다 다이내믹 디스패치를 쓴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사를 할 때는 좀 다른데 복사를 할 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좀 아까 말했던 인다이렉트 스토리지처럼 클래스로 몰아가지고 새로 힙 할당 대신 레퍼런스 카운팅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쓸 때 밸류 타입의 원칙이 위배되는 부분은 카피 온 라이트를 이용해서 쓸 때만 쓰는 오퍼레이션이 일어날 때 그 클래스를 새로 할당하면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뭐 그 스위프트에 있는 스트링 어레이 딕셔너리 같은 것도 다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요약을 성능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작은 사이즈의 프로토콜 타입은 이런 메모리 알로케이션은 스택이고 레퍼런스 카운팅도 없지만 메소드 디스패치는 다이나믹 수준. 하지만 그 안에 꽤 넘쳐서 힙에 알로케이션 될 때는 메모리 그 할당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다. 카피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이제 스트럭트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프로토콜 타입 대표로 쓸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쓸 일이 없을 때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를 인다이렉트 스토리지를 써서 개선을 하게 되면 메모리 알로케이션은 일반적인 클래스 수준, 레퍼런스 카운팅도 그 클래스 수준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네릭 타입인데 지네릭 타입은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함수에서는 드롭을 t를 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불러도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걸 다 써요. 여기서 포인트에 대한 이제 뭐 밸류 위치 테이블을 봐서 뭐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 넘겨줄 변수를 만들어주고 아니면 작은 타입일 때는 포인트일 때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라인일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기 스택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받았을 때는 아까 여기 넘어온 변수에서 이 PW 그 프로토콜 위치 테이블의 멤버를 봐서 드로우를 찾아서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여기서 다이나믹 디스패치가 되는 거고 이거를 개선할 수가 없을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보면은 이 메소드 내에서 이 지네릭 메소드 내에서는 이 로컬 t가 한번 정해지면 바뀌지가 않아요. 실제 실행할 때 이거는 뭐 정적 다용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함수들을 컴파일러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만들어버리면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만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여기 안에서는 아까 말했던 익지스텐셜 컨테이너 안 써도 되고 그냥 포인트는 포인트대로 로컬은 라인은 라인대로 해서 바로 그냥 스트럭트가 복사돼서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컴파일러 최적화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 안 써도 되고 힙 할당도 안 하고 굉장히 성능이 좋게 됩니다. 그리고 메소드도 이 안에서는 스태틱하게 메소드 디스패치가 돼서 컴파일러 최적화가 인라인 등에 대한 컴파일러 최적화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손으로 하게 되면 지네릭 쓰지 말란 말이죠, 사실은. 컴파일러가 해줍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해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프라이빗 뭐 그런 여러 가지 프라이빗하게 만든다든지 파이널하게 만든다든지 하면 컴파일러가 다 해주고 그걸 못하더라도 WMO 키면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 너무 잊지 마시고 지네릭 타입에 대해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이거는 정적 다양성이고 컴파일 시점에 부르는 곳에 타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런타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특수화가 가능합니다. 좀 아까 했던 요런 일들이 특수화라고요. 스페셜라이제이션. 그래서 특수화가 되지 않은 지네릭인 경우에는 뭐 메모리
프로토콜 타입인 스트럭트 프로토콜 타입인 경우에는 스트럭트랑 비슷한 그 특징을 가지지만 메서드 디스패치에서만 다이나믹이었는데 이거를 스페셜라이제이션 특수화를 하면 이것도 정적인 것이 돼서 효과가 좋아진다. 그리고 큰 사이즈인 경우에는 이건 뭐 아까랑 똑같은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아진다. 이건 클래스네요. 이건 클래스인 경우 그 프로토콜 타입 클래스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뭐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스위프트의 성능은 오브젝트-C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된 게 사실이고요. 물론 이런 컴파일 기법들, 아까 인라이닝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고 C++이나 자바 같은 데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오브젝트-C에 비해서 많이 큰 향상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쓰려면 밸류 타입과 프로토콜, 뭐 레퍼런스 타입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잘 성격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능 최적화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들은 뭐 대표적으로 사실 뭐 그냥 보통의 모바일 앱에서는 이렇게 크게 체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보통 데이터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대부분 UI 인터랙션 뭐 노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지만 이제 뭐 렌더링 하는 경우 거기 뭐 반복적으로 불리는 경우 그런 데서는 중요하죠. 뭐 스크롤 하다가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많이 막을 수가 있고요. 이런 최적화로 인해서.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서버에서도 많이 쓰인다면 서버에서도 이런 걸 고려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런 추상화 기법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정리해보면 스트럭트는 뭐 여러 가지 밸류 시메틱이 맞는 부분에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되 클래스는 뭐 아이덴티티가 필요한 부분, 뭐 개체 중심 그리고 오브젝트-C 연동 뭐 이런 정도에서는 뭐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더 복잡한 경우 지네릭을 쓰는데 정적 다양성으로 가능한 경우엔 지네릭을 쓰고 안 되면 이제 동적 다양성 프로토콜을 쓰고, 그리고 뭐 아까 뭐 세부적인 거지만 스트렉트에 이제 클래스 타입의 프로토폴티가 많으면 되도록 밸류 타입으로 대체를 합시다. 그리고 프로토콜 타입을 대표로 쓸 때는 그 대상이 큰 스트럭트면 웬만하면 인다이렉트 스토리지나 이제 뭐 카피 온 라이트를 구현을 합시다. 라는 기법이 뭘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건 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런 최적화들이 정답은 없어요. 모두 이제 뭐 적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의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제 맞지 않은, 굳이 나의 디자인 패턴을 해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미리 알고 그런 것들 만든다면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자료는 올해의 이 언더스탠딩 스위프트 퍼포먼스랑 작년에 두 가지 스위프트 관련된 세션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